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떡잎부터 다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의 어떤 행동 특성, 습관들이 있죠. 우리 아이는 과연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지, 지금 초등 시기의 행동 습관을 보면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고등까지 가가지고 정말 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래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이 장래가 기대되는 친구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잎이 다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우리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시험 보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시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몇 개 맞았다, 나 점수 몇 점이다, 이만큼 맞았다,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 개 맞았는지 점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틀린 것에 집중합니다. 틀린 문제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나는 왜 이 문제를 틀린 거지? 물음을 달고 질문을 하고 관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절대 맞은 것에 집중 안 합니다. 틀린 문제에 집중을 하고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시험에 대비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틀린 문제에 집중을 하냐 하면은 제대로 끝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의 특징. 제대로 끝내려고 한다. 절대 대충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대충 하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만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죠. 이 친구들은 빨리 시간아 흘러라 라는 의미에서 시계를 쳐다본다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계를 바라보는 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안에 반드시 제대로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제대로 끝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획적이죠. 늘 계획을 세웁니다. 플래너 같은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오늘 할 일, 아침, 오후 학교 가기 전, 학교 이후 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영어, 한국사, 수학 하면서 교재들 또한 기록을 하고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오늘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다 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놓는다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계획이 없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보내고 그런가 하면 또 계획을 정말 잘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 경우도 두 파로 나뉘어져 있죠. 계획만 세우는 친구들,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하나하나 계획적으로 공부 플랜을 세우고 공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할 것이다. 어떤 교재에 요만큼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침 시간 계획대로 6시 기상하면 6시에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늦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늦잠 잤다고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공부 못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이럴 때는 공부 못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이 시간을 놓쳤네? 그러면 나는 내가 세워놓은 그 분량의 공부를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 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났는데
늦잠을 잔 거죠. 근데 짜증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복사하는 소리가 막 옆에서 나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하냐고 했더니만 아침에 공부를 못 했대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못해서 지금 이제 공부할 것들 그 분량만 이제 복사를 해서 학교에 가서 학교 그 짜투리 시간들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해 나갈 계획을 세워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예, 계획적으로 시간을 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분량을 세우고 뭐 4학년에 대한 계획, 앞으로 뭐 중학교에 대비한 계획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도 세우지만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나갑니다. 어떤 친구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또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아픈 거에 싫고 동물과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 하는 거 좋아하고 해서 수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 2학년인데 굉장히 빨리 진로를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머님 말씀이 집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대요. 수의사가 되기 위한 어떤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고 뭐 꿈의 노트까지 이제 마련을 해서 전국으로 이제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학교들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정해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세우고 해 나간다는 겁니다. 예. 꿈을 미리 이제 정해 놓는다면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 나가는 게 더 유리할지도 알고 더 가는 길이 쉬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대비를 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통제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도 하고 싶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도 보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도 싶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지금 내가 해 나가야 할 것들을 알고 그거를 이제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노는 건 그 이후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 또한 계획적인 것에 해당이 되죠. 게임이 하고 싶어도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해 나가자 하고 조절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력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와도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내가 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목표대로 해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끈기가 있습니다. 어려워도 도전해 나가죠.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해 나가다가 또 어려운 단계를 만나게 되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단계를 만났을 때 공부 못하는 친구들 포기하거든요. 아, 너무 어려워. 나 이거 안 할래.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오늘 그냥 공부할까?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나 오늘 안 할 거야.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매번 포기하는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근데 공부 잘해 나가는 친구들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 나갑니다. 그래. 너 어려운 문제 내 앞에 나타났구나. 너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붙어볼래? 내가 이겨낼 거야 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끈기 있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 학생들 끈기 있게 해 나가는 일 그리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변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너 그것도 못해? 아이고 너 그러니까 못하지가 아니라 잘하네. 그렇게 도전하는 것에 엄마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 이 문제를 틀렸다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못하는 거고 너는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정말 잘하고 있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자세 계속 이어나가 봐.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쉬운 예로
아이들 학원 가는데 학원 가기 싫다고 이제 꾀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엄마 오늘 좀 머리가 아파 가지고 오늘 학원 쉬면 안 돼? 오늘 배가 아파 가지고 쉬면 안 돼? 오늘 좀 너무 지쳐 숙제도 많고 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지친데 학원 쉬면 안 돼?" 그렇게 하나하나 허용을 해 주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어? 내 말이 통하네? 우리 엄마 내 말 통한다.'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어떤 기술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기를 배워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힘든 순간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남들이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의지를 붙잡고 공부해 나갈 수 있게끔 스스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힘들어도 해 볼 테야. 스스로 잘한다, 잘한다. 예, 주문을 냅도록 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맞아. 자전거 처음 탔을 때 힘들었었지.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됐어.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래.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뭐 가장 중요한 거죠. 학습 태도가 다릅니다. 학습 태도에 있어서 성실합니다. 하기 싫어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정말 어느 순간 습관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등 시기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달릴 시기, 중고등학교 시기에 잘 달려나갈 수 있기 위한 어떤 좋은 습관, 공부 잘 해 나가기 위한 어떤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 아이 키우지 않았을 때 학부모가 아니었을 때 선배 맘들이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초등 시절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니 왜 저러나. 초등 때는 그냥 마음껏 놀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고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선배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남자아이 키웠었는데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대요. 저 같은 마음가짐으로 초등 시기는 마음껏 뛰어노는 게 가장 건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별로 신경을 써 주지 못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경을 써 주려고 하더니 초등 시절에 자리 잡게 된 그 습관들을 버리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는 공부 잘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습관들 만들어 주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집중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락날락거려요. 어디? 화장실에. "선생님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정말 시간 오래 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눈치 보인다 하는 친구들은 뭐 지우개를 뜯는다거나 연필을 세운다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다른 행위들에 빠져서 자기만의 놀이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땐 자꾸 질문합니다. "여기서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해서 자꾸자꾸 이야기를 하죠. 집중하고. 그리고 또 뭐 선생님이 프린트물 같은 거를 나눠줬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정리정돈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가 있구나.' 하고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놓치는 것 없이 형광펜 긋고 '요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정리들을 해 나간다면은 공부 잘 못한 친구들은 나눠준 프린터도 어딘가에 끼워 놓고 그냥 가방 안에 쑤셔 담고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잖아요, 시험 볼 때. 결국은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친구들은 엉뚱하게 다른 어떤 문제집 풀고 사서 다른 것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습 태도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정리전돈까지 잘해 나가고 있다. 예. 초등 만들이라면은 더욱더 이런 어떤 좋은 습관 만들기에 노력들을 기울여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